서양 18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 윤리학을 메타, 이론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규명하여 타자의 문제를 다룬 낯선 사람들과의 불화, 윤리학 연구에서 영국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문학 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는 욕망이 아닌 타자성을 지닌 이웃에 대한 비인격적 사랑에 대한 것이다. 이글턴의 이 말에 따르면 종교는 주체와 대타자 사이의 비극적 균열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성취가 모두의 성취를 위한 조건이 되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실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윤리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글턴은 라캉의 욕망의 윤리를 기본 베이스로 기독교 윤리와 사회주의적 기획을 비판적으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글턴에게 있어서 윤리는 정치와 구분되지 않으며 윤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와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적 주제가 됩니다. 이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람있게 서로 함께 사는가에 대한 사안이며 정치적인 것은 어떤 제도들이 이 목적을 가장 잘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글턴을 따라 서양 윤리학을 메타 이론적으로 살펴볼까요? 이글턴은 자기와 대타자란 어떤 존재이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물론 이 세 유형은 이글턴이 자크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세 유형을 참고합니다. 라캉은 아이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부터 자신을 인식하는 거울 단계에 착안해서 주체가 대상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글턴은 이러한 라캉의 RSI 질서를 사적 유물론으로 전유하여 윤리 담론이 18세기 이래로 서구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낯선 사람들을 배제한 채 가까이 있는 이웃들 사이에 자연 발생적인 공감과 정감을 중심으로 도덕 감각이 기초한 18세기 영국의 상상계적 윤리입니다. 프랜시스 허치슨, 데이비드 휴me, 에드먼드 버크, 애덤 스미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인간에겐 타고난 도덕 감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자에 대한 즉자적인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비슷한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육신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라캉의 거울 단계가 보여주듯 나로 미루어 상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상계적 질서는 자아와 그 대상으로만 구성된 닫힌 영역이며 감상과 감성이 그 중심을 이룹니다. 둘째 단계는 제한적인 공감과 정감을 벗어나 의무와 책무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법에 기초한 동시대 유럽, 특히 독일의 상징계적 윤리입니다. 여기서 이글턴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스피노자와 도덕법을 중심으로 윤리를 새로 정초하려 했던 칸트의 사유를 살펴봅니다. 라캉에 의하면 주체는 자기애적 대상과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상상계에서 벗어나 상징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거울이 아닌 차이의 유희로부터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체는 직접적인 공감과 정감이 아니라 언어와 보편법 등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질서를 직면하게 됩니다. 상상계에서 얼굴을 맞댄 사람들 사이에 가능했던 직접적인 상호성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과 맺어야 하는 상호 주체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징계 윤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동시대의 이 두 유형의 윤리를 변증법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실제계의 윤리에 진정한 형태에 다다르지 못한 채 상상계가 중시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상징계가 보호하려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왜곡된 형이상학적 실제계의 윤리입니다. 이글턴은 쇼펜하우어, 키르케고르, 니체를 시작으로 레비나스, 데리다, 바디우 등을 살펴봅니다. 실제계는 단지 역사적 현실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계적 질서의 내부 균열 지점으로 현실이 완전히 형식화되었을 때 남는 잉여 혹은 잔여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주체가 자기 스스로와 하나 되지 못하는 실패의 지점이 실제계라는 말인데 우리는 오직 이곳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요? 아무튼 이러한 실제계에 대한 논의에서 이글턴은 윤리의 중심에 욕망을 놓는 라캉의 윤리학을 밑바탕에 깔고 기독교의 윤리와 사회주의적 기획을 비판적으로 결합시킵니다. 사실 라캉에게 있어서 도덕은 선한 것, 공리적인 것, 덕 있는 것, 쾌락적인 것 등 온갖 아버지의 법, 곧
상징계적 질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락항은 욕망에 충실함으로 새로운 윤리적 기초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글턴은 자신의 욕망을 고수하라는 락항의 표어에 일부 수긍하면서도 윤리는 욕망이 아닌 사랑에 대한 것이라며 욕망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랑은 당연히 에로스가 아닙니다. 타자성을 지닌 이웃에 대한 비인격적 사랑입니다. 이때 종교는 주체와 대타자 사이의 비극적 균열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 언급했듯이 각자의 성취가 모두의 성취를 위한 조건이 되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실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윤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은 기독교 신학과 사회주의 기획이 정신분석학을 베이스로 역사철학적 전망에서 메타적으로 만나는 곳에서 시작될까요? 테리 이글턴의 기획이 식상하지만 흥미롭습니다.